자기가 금영동에서는 굉장히 친절한 탁간호사였는데 정신과에 오니까 명함도 못 챙긴다고 다들 친절해서. 정신과의 그 특유의 그 서포티브함, 네, 뒤에 맞습니다. 날개가 쫙 펼쳐지는. 다른 병동에서는 내 뒤에 이 정도 되면 날개 좀 돌았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인데 정신과 오면은 다 뒤에 날개가 돋아있으니까 나만 민간인이야,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간호사 박세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혜주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정신과 간호사로 평생을 살아오신 정신과 간호사들의 시조세, 정신과 간호사들의 공력 몇 년이죠? 40년쯤 되죠? 예, 40년 동안 그 정신과 간호사로 계셨던 우리 시각 차이가 약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작품에 대한 스포일러가 살짝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민감하신 분은 작품 먼저 봐주세요. 질문에 앞서서 네. 진짜 한 사람의 시청자로서 네. 한 사람의 간호사로서 정말 어려운 정신질환을 다뤄줬고 네, 특히 간호사들, 정신과 간호사들을 주제로 다뤄줬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 주최 측에 아주 깊은 폴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그냥 뻘더 인사만 하시기에는 선생님께서 그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책 있잖아요. 원작에 추천사 쓰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마음극장이라는 책을 썼다고 우리 세인 선생님이 여러분께도 깨알같은 또 홍보를 예, 제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해드렸죠. 네, 그 책을 아마 이 저자가 읽었나 봐요. 이라하 선생님이라고 예, 팀명이. 예. 근데 제가 어디 강의를 갔는데 그분이 그 강의를 들으러 왔었고 네네. 쉬는 시간에 네네. 자기가 여차저차 웹툰을 올렸는데 그게 마침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책으로 나오기 반보 직전이다. 그런데 혹시 예, 저보고 마음극장 읽었는데 네네. 교수님이 좀 추천사를 써주실 의향이냐고 그러게 오브컬스 슈어 내가 예. 오브콜스 슈어. 네, 왜냐하면 저는 간호사들이 너무 일하는 데만 잘하지 그거를 이렇게 글로 쓰는 거를 잘 못해서 굉장히 안타까웠고 제가 테이프를 끊었으니 저 이후에도 많은 후배 간호사들이 좀 책으로 간호가 이런 거를 하는 거라는 걸 세상 사람과 좀 소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던 반데 이렇게 만화로 그렸더니 너무 반가워서 아우 네 물론 쓰겠다고 그래서 제가 추천사를 아마 2사람이 쓴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저도 이제 그 한 사람으로서 추천사를 기꺼이 썼습니다. 이야, 정말 보통 인연이 아니네요. 네네네. 네, 선생님 예. 제 책이 또 추천사. 그러면은 제가 제일 궁금했었던 게요. 그 드라마 보면 작품 속에 우리 그 이정훈 배우님의 네. 수간호사에 대한 전 살짝 판타지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은 그 네. 수간호사라는 되게 히어로적인 그런 리더가 나오는데요. 막 약제팀에 막 사당 와가지고 네. 막 쿵쿵쿵쿵 해가지고 막 하고 거의 무슨 뭐 술 대결을 해가지고 말통으로 술을 마시고 네, 하시는 그런 수간호사를 보셨는데 수간호사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서울대병원에 있는 그 폐쇄병동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수간호사를 하셨던 입장에서 그 작품 속에 있는 수간호사가 어떻게 보이셨는지. 좀 너무 판타지다.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일을 하냐 이렇게 보이셨는지 아니면은 날 보는 거 같네 이렇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좀 후자인 것 같아요. 오~ 저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하고 제 별명이 이제 왕수간호사였거든요. 왕수간호사. 네, 수간호사를 15년이나 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뭐 처음서부터 철학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간호에 대한 철학이 정신과에서 더 많이 생기고 수간호사를 하면서 더욱더 간호에 대한 철학과 애정이 더 많이 이제 쌓였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드라마에서의 수간호사는 간호에 대한 철학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간호사를 보호하고 대변할 줄도 안다는 면에서 굉장히 너무 멋있어요. 너무 그게 멋있어요. 진짜 우리가 봤을 때 너무 멋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수간호사를 할 때 제가 늘 이렇게 모토로 얘기하는 게 있었습니다. 수간호사는 간호사의 울타리가 되어줘야 된다. 너무 멋있다. 저는 그런 철학으로 수간호사를 했고요. 한 번은 진짜 잊지 못할 그 정신과에서의 에피소드로 우리 조증 환자인데 우리 간호사를 세워놓고 이렇게 막 때리는 이 제스처를 하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해서 이제 그 남자 환자한테 간호사한테 그러면 되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야단을 치고 이제 저기 밥 먹지 말라고 막 이렇게 아침 식사 전이었거든요. 여러 환자 앞에서 간호사를 벽에다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모욕적이었어요. 너무 저도 화가 나서 그건 그랬는데 되게 있을 수 없는 일이네요. 네, 없는 일인데 네네네. 그런데 이제 환자는 또 그 말을 막 개무시하고 와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개 환자님 이렇게 얘기도 끝나기 전에 그냥 뭐가 날라왔어요. 어머. 액팅아웃이. 액팅아웃인데 사실 수간호사는 간호사실에 많이 있고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환자한테 직방으로 맞는 일은 거의 없는데 저는 사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제가 네. 12년 동안 정신과에 있으면서 네. 수 선생님이 환자한테 직방을 맞는 것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진짜 저는 어쨌든 나름대로는 간호사를 그렇게 간호사를 이렇게 좀 지키기 위해 가지고 예. 오히려 간호사는 안 맞고 안 좀 맞고 신용만 제가. 저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 맞은 거는 저였어요. 액팅아웃을 당한 거는 네,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했던 게 별로 그렇게 아주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었지만 네네. 나름대로 수간호사가 이렇게 믿거라 하는 울타리가 돼줘야 실제로 간호를 하는 건 간호사들이잖아요. 그쵸. 간호사들이 마음 놓고 이렇게 안전하게 간호를 한다는 면에서는 저는 그게 철칙이라고 생각이 들고 맞아요. 네, 수간호사의 동생이 정신질환자였기 때문에 네네. 더욱더 그랬겠지만 네네.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맞서는 네. 그것도 진짜 당사자인 질환자의 네. 가족들이 그렇게 이제 막 시위를 하는 그런 거에 있어서 네. 정말 일점 흔들림이 없이 네. 내가 듣는 얘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멋있게 와닿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단 한 가지 드라마에서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네. 물론 이제 대서울대병원의 수간호사인데 네. 저는 수간호사실 따로 없었어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디 계셨어요? 스테이션에 있는 거죠. 아, 제 다른 책상에. 간호사들이랑 네, 같이 있는 거죠. 아, 책상만 따로 네, 있으시고 책상만 따로 방은 있고. 없고. 네. 그런데 아. 이제 그게 좋은 점이 뭐냐면 네네. 환자들이 수시로 와서 수간호사님 뭐라고 이제 얘기도 하고 저도 환자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쵸. 관찰할 수 있으니까 아. 한번 간호사한테 들어서 앉는 거랑 제 눈으로 보는 거랑은 굉장히 다른 그런 이제 이점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일을 보시다가 어떻게 환자가 이렇게 액팅아웃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 뭐 벌컥 즉시. 열고 나가서 네. 환자분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죽밥 먹기도 하시고 하는 정말 네. 말 그대로 같이 일을 하셨네요. 네. 간호사들이랑. 환자들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아, 네. 그리고 이제 그죠. 제가 좀 웃음소리가 크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좀 병조증 겪고 그러니까 저하고 이렇게 텐션이 맞으시기가 좀 쉽지 어려운데. 않거든요. 네. 네, 텐션 맞는 거 봐요. 네. 그래서 조증 환자들이 저한테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수간호사님이 저 정도니까 난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나 많이 네. 회복된 것 같아. 나 이제 네. 조금만 더 하면은 수 선생님보다 조금 다운될 것 같아.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아. 환자들하고 굉장히 도움이 됐고, 네네. 우리 병동에서 퇴원했던 환자들이 이제 개인 의원에 가서 네네. 팔로우업을 받을 때, 치료를 받을 때 그 병원에 이제 의사가 학생 지도 때문에 이제 와요, 병동에. 네네. 그러면 저한테 와서 네. 아무개 환자 아시죠? 네. 그 환자가 자기하고 면담하는 사이에 그 제가 있었던 병동, 6일 병동에서 지냈던 그 한 달이 자기한테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그 자체가 보람이. 그 자체가 네. 또 이제 한 10년 근무할 에너지가 되죠. 10년을 그냥 훌쩍 넘게 근무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이 동감되는 부분이 있었고 한 가지 아쉬운 건 좀 수간호사실에 너무 머무는 시간이 조금 많아 보여서. 너무 혼자 일하시는 것 같았다. 네네, 그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이것도 되게 궁금한 거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 뽀블리 같은 신규 간호사가 뽀블리가 들어왔어. 그러면 솔직하게 심정이 어떠실 것 같아요? 일단 그 정신과로 이렇게 뽀블리처럼 오는 간호사들이 이제 그 네. 뽀블리 같은 이유로 예. 내과 같은 데서는 안 맞아. 예, 그래서 예, 이제 예.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거기서 더 찍혀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제 참 감사했던 거는 내과에서는 잘 안 맞는데 정신과에서는 너무 잘 맞아가지고 네네네. 이제 꽃을 피우고 그래서 네. 미국 가서 더 공부해가지고 오. 거기서 이제 널스 프랙티셔너까지 하는 실제 케이스가 있으셨군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내외과에서 맞지 않더라도 정신과에서는 진짜 꽃을 피울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좀 믿고 있고요. 자기가 그 병동에서는 굉장히 친절한 탁 간호사였는데 정신과에 오니까 명함도 못 읽는다고 다들 친절해서. 정신과의 그 특유의 그 서포티브함 네, 뒤에 맞습니다. 날개가 쫙 펼쳐지는 다른 병동에서는 내 뒤에 이 정도 되면 날개 좀 돋았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인데 정신과 오면은 다 뒤에 날개가 돋아있으니까 나만 민간인이야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 친절 뭐 칭찬합시다 뭐 친절 직원 이런 거에는 정신과가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었던 게 이게 친절한 직원을 추천을 하려면은 그 본인이 어느 과의 선생님을 좀 추천을 한다라는 네, 그럼요. 그것 때문에 예, 프라이버시 부분 때문에 네, 약간 좀 네. 밝히고 싶어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네. 좀 많이 계시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정작 저희는 친절한데 남들은 모르는 우리들끼리 친절한 네, 그런 병동 중에 또 하나가 정신과 병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다시 뽀블리 얘기로 돌아간다면 우선은 조금 속도가 늦죠. 네, 그래서 정신과에서는 그렇게 속도를 막 급하게 요구하는 일이 많은 건 아니지만 네. 좀 저런 속도로 일해가지고 환자 다 볼 수 있을까? 좀 그런 점이 좀 현실적으로 걱정이 되고요. 네. 또 이제 이런 굉장히 착하잖아요, 뽀블리가. 네.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그런데 이런 게 천성이 착하고 그래서 다 들어주고 이런 간호사들이 있으면 그 드라마에서는 그게 안 나왔는데 네네. 현실에서는 자칫하면 이게 스플리팅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착한 맞아요. 간호사와 나쁜 간호사. 그쵸.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네. 거는 네. 내가 잘하는 거는 좋아요. 그러니까 네. 이 상황만 예. 놓고 보면 너무너무 좋은데 네. 대신 다른 예. 평범한 원래 그냥 루틴에 따라가지고 하는 일을 간호사들. 하는 사람들이 네. 상대적으로 배드 너스가 될 수 있다라는 네.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예. 그런 예. 점이 좀 있을 수 있었고, 실제로 제가 근무할 때 간호사죠. 아주 착한 간호사가 있었어요. 의사들도 그냥 그 간호사만 찾습니다. 아. 예, 뭐라고 이견을 달질 않으니까. 그러고 이제 환자들도 알아요. 네네. 감옥의 간호사는 간식문 시간 아니어도 열어줬는데 왜 너는 안 열어주냐 이러면서. 그쵸. 예, 아주 그게 이제 이렇게, 스플리팅이 예, 되는 예, 거죠. 예. 그래서 네. 다른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간호사 팀의 균열이 생겨서 네, 조금 네. 힘들 수도 있는데 이제 드라마에서는 뭐 동료들이 워낙 좋게 나와서 네. 그런 거는 다뤄지지 않았는데 그런 포텐셜한 네.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다. 맞아요. 보면은 계속해서 그 뽀글리가 스트럭처라고 하는 저희의 네. 규칙이라고 하죠. 병동의 규칙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간호사들의 그런 업무의 네, 루틴한 그런 네. 부분일 수도 있고 한데 그 스트럭처를 계속해서 민요하게 띄어. 이게 물론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을 돋보여야 되니까 부각시키기 위한 주인공의 그런 성향을 네. 부각시키기 위한 거겠지만 그게 이제 실제 현실로 해가지고 대입을 해서 본다고 하면은 스트럭처를 그렇게 미묘하게 계속해가지고 깨는 것이 상대적으로 다른 치료자들을 배드너스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반복이 되다 보면은 이 부분에서 정말 좀 스플리팅에 예. 좀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예. 좋은 점도 있죠. 예, 우리가 예. 이제 자칫하다 보면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간호의 본질이 케어링인데 네네. 예, 스트럭처링 그다음에 해야 되는 폴리시 이런 거를 중요시 여기다 보면 이 돌봄의 케어링에 조금 질이 떨어지거나 경직될 수 있죠. 간과하기 쉬운데 만약에 뽀블리 같은 간호사가 있다면 네. 그래 우리가 저 점을 놓치고 있었지 라는 거를 좀 상기시켜주는 좋은 점도 그쵸. 있기는 있겠으나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그런 위험성도 수간호사로서는 좀 알아내고 미리 좀 방지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경직된 그 속에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이게 뭔가 좀 환자를 위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게 실제로 집단에서 수용될 만한 그런 부분이라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하고서는 같이. 혼자서 스트럭처링을 깨는 게 아니라 같이 네. 그 스트럭처링에 대해 가지고 의견을 내고 개선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놓고 본다면 그건 너무나도 정시가 필요한 인재다. 네. 근데 혼자서 개별적으로 계속해가지고 그렇게 스트럭처링에서 살짝 벗어나는 행동을 계속해가지고 하는 거는 스플리팅을 좀 유발할 수 있는 문제다. 네.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신규 간호사이기 때문에 네, 또 맞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거겠지만 뽀블리가 네. 그런 거 깨달으려면 한참 아이고 공부해야 될 거예요. 3년은 걸릴 것 같아요. 네, 적어도. 네. 그때 그 병동과 그리고 드라마 속에 보면 진짜 너무 뽀샤시하고 너무 예쁘고 되게 미래지향적인 병동이에요. 실제로 지금 병동도 지금 병원도 저렇게 예쁘고 저렇게 잘 되어 있는 병동이 과연 실제 할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병동이 나오는데 선생님 보시기에 라떼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네. 어떤지. 예. 근데 이제 세인 선생님이 그 드라마에 대해서 리뷰해 준 거에 저 아주 100% 동감하는 게 네. 밑바닥 위에 타일로 돼 있어요. 그죠. 완전히 헤드 그냥 완전 머리 그냥 깨지거든요. 예, 그래서 네. 저거는 좀 아니다. 왜 저렇게 네네네. 했을까? 엉덩방아 찌면은 네. 코식스
바로 프랙처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대병원이 이제 강북에 있었고, 물론 네. 연대병원 세브란스도 있었지만, 이제 네네. 강남에 그렇게 이제 사립병원들이 생기면서 예. 정신과를 건축할 때 네. 다 저한테 자문을 왔습니다. 정신과 병동이니까 혹시 저희 병원도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냐고 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 그때 이제 뭐 CCTV 다는 문제랄지 또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꼭 좀 짚어야 되는 거는 그 면담실도 이제 그 병동 이렇게 라운딩 하는데 소개하는데 나오는데 네네네. 한번 이 소아정신과에서 여자 의사가 네. 청소년 남자 환자를 면담하고 있었는데 환자가 액팅아웃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거기는 완전히 그 문에 유리창도 없었고 비상벨도 없었고. 면담실인데 네, 예, 창이 예,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비상벨도 진짜- 없고요? 네, 그래서 배짱이 진짜 무엇이야? 그러니까 지금 네. 세인 선생님은 말도 안 된다 그러지만 그게 예. 다 과거에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고 과거를 현재에 계신 분들이 과거를 생각해서 막 뭐 어떻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네네네. 그렇게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렇게 위험성을 볼 수 있는 간호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래서 이제 거기다 비상벨을 책상 밑에다가 달아서 했고 이제 면담실에는 이제 볼 수 있게 유리를 이렇게 창을 만든달지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 처음부터 되어 네. 있었을 리가 없네요. 네, 그래서 네. 세인 선생님이 그 리뷰하면서도 그 내용에 굉장히 동감이 있는데 네네. 의사들은 자기 환자밖에 볼 수가 없어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병동 전체를 보고 안전을 더 넓은 시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네. 조금 이렇게 의사들하고 처음에 각이 쓰더라도 그런 환자의 안전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이런 점은 이렇게 고쳐야 되고 저런 점은 좀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치지 않고 해야 된다라는 점. 그 병원에 있는 모든 그런 시설이라든지 뭐 문에 창문이 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원래부터 그랬고 저절로 그렇게 되고 뭐 누군가가 탁 알려줘가지고 그렇게 세팅이 딱 된 게 아니라 모든 사항들이 다 우리 치료자들 그리고 환자분들 뭐 간호사들 그 의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뭐 보호사님의 의견도 만약에 그렇죠. 반영이 됐을 수도 있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그리고 이제 노력이 쌓여서 그런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네. 병동이 좀 완성되어 간다 이런 느낌이 들고 정말 그 면담실에 창문 없이 그렇게 했다라는 건 있었다는 지금 거는 저는 너무 진짜 깜놀이죠. 뜨악하거든요. 네. 저는 이미 좀 세팅이 되어 있는 병동에 네. 들어간 상황이었어가지고 네. 저로서는 되게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 지금 앞으로 만들어질 병원들은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만들어지겠지만 거기에서 또 끝이 아니라 또 그럼요. 이제 10년 후, 20년 후 또 이제 네. 30년 후가 되면은 이제 라떼는 말이야 그 밑에서 저기가 호출기 그거 하나 가지고 있었어 해가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호출기야 이러면서 이렇게 또 될 수 있거든요. 또 뭔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네. 다른 더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것들이 또 나올 수도 있고 네. 앞으로 또 그렇게 발전을 하려면은 서로가 이렇게 의견을 네. 모으고 의견을 수용하고 하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인력이 많고 적고 네, 많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아니죠. 그러면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그 드라마에서 다양한 에피소드가 나왔고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말 흥미진진하게 이끌어 나가 정말 재미있게 봤었던 작품인데 선생님께서 그냥 재미가 아니라 정신과 치료자로서 이 부분이 정말 너무 인상 깊었다 싶었었던 부분이 있으면 어떤 장면이 있으셨을까요? 네, 이미 뭐 드라마 제작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냥 가장 사실은 인상 깊었던 거고 과거가 이렇게 소환되는 장면은 그 차지 간호사가 네네네네. 애봐 줄 사람이 친정 동생네 집 가서 맞아요. 그 엄마가 오셔가지고 네, 애 봐주고 네, 그러다가 이제 동네 동생 네, 집 가서 동네 아줌마가 그 동네 아줌마가 그렇게 착하니까 다행이지 진짜. 못 가면 어떡했어요. 그죠? 그럼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애가 그냥 열이 나니까 밤새 업고 이제 얼르다가 보니까 동이 터오던 그런 기억이 막 나면서 출근해야 눈물이 나려고. 되고. 네, 그 애는 두고 나가야 되고 아이고. 또 이제 그렇게 애가 간신히 이제 좀 열이 내리는 것 같아서 출근했는데 곧바로 전화가 와서 애가 열병기에서 병원에 아이고, 갔다고 빨리 오라고 어떡해. 또 전화 받고 갈 때 막 가슴이 먹먹하던 그런 생각이 나서 여전히 저는 그래도 운이 좋게 시어머니도 계셨고 친정어머니도 계셨는데도 그렇게 순간순간 힘들었는데 요즘은 더 힘들잖아요. 근데 또 거기서 나왔었던 게 그 친정 어머니가 애를 네. 봐주는데 네. 친정 어머니한테 또 막 짜증을 내게 되잖아요. 네, 이게 맞습니다. 육아라는 게 남편하고도 네, 엄청 갈등이 있고. 싸우고 해가면서 네. 하게 되는데 엄마한테 내가 부탁을 하는 입장인데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엄마한테 또
또 짜증을 또 네, 내고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더 눈물이 터지는 네. 그런 되게 현실적인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주 그 옛날 아기 키우면서 출근했었던 그 장면이 네. 갑자기 막 소환이 되면서 눈물이 찌는데 그것까지 다뤄줘서 네. 다시 한번 이 드라마 팀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저도 그 장면이 그 에피소드가 그 워킹맘 에피소드가 제일 눈물 버튼이었어요. 그쵸. 저는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키웠거든요. 당연히 그 육아에 대한 3교대에 가면서 육아를 하고 이런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같이 일했었던 선생님들이 네, 네. 그렇게 애를 키워가면서 네. 출근을 하고 하는 거를 제가 봤잖아요. 네. 내가 그 상황을 같이 가가지고 느끼지는 못했지만 그거를 같이 일하면서 알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집에 있는 그 상황에서부터 하니까 그 선생님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막 어떻게 저거를 어떻게 않죠. 떼놓고 네. 나와 네. 해가면서 네. 엄마 왜 나는 간호 안 해줘 나도 아픈데 해가면서 하는데 맞아요. 아주, 이걸 네. 어떻게 떼놓고 나오나. 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에피소드가 뭔가 하나만 한 면만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되게 다양하게 다루려고 노력을 한 부분이 되게 돋보였던 것 같고, 그리고 치료자들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단편적이 될 수도 있거든요. 뽀블리 얘기만 다룬다고 하면. 근데 그 시니어 네. 간호사의 그 워킹맘으로서 사실 간호사들이 다 뽀블리 같은 미스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워킹맘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대한 것까지 같이 좀 아울러 준다는 게 저도 굉장히 현실감 있고 너무 잘 만들었다 이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질환도 뭐 사실 우리 네. 일반인들은 뭐 경계성 인격장애 그게 뭐야? 공황장애는 좀 친숙할 텐데. 네네네. 공황장애는 예, 많이 그거를 알려졌지만. 다뤄뒀다라든지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딜루전, 망상도 그렇게 다 낫는 듯 싶은데 다시 네. 그렇죠? 그분이 약을 끊은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때. 그쵸. 예,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또 그런 저는 이것도 되게 좋았었던 게 보통은 증상이 좋아지고 현실 감각이 돌아오면은 나 나았나봐 나 감상이 없어졌어요 이것을 해피할 거라고 그러고 생각을 이제 하는데 퇴원하는 네네 그렇게 보통 예. 생각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 환자분들이 내가 이제까지 믿어왔었던 진짜로 믿어왔었던 진실이라고 믿었었던 게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굉장히 디프레시브해지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우울해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눈치채고선 빠져나오실 수 있도록 다시 또 리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는 것까지가 또 어떻게 보면은 저희의 그 케어의 일부인데 사실 이게 드라마상으로서는 그렇게 잘 해피엔딩이 되지 못했지만 네, 어쨌든 과감하더라고요. 그것까지 다뤄줬대요. 네네네.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꼭 해피할 수만이 없는 해피하지만은 않은 우리 정신과의 그런 예후들과 그리고 뭐 증상들의 뭐 호전의 코스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적으로 다루기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정신과 간호사 만렙이시죠. 만렙이신 우리 주혜주 교수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주혜주 선생님 너무너무 좋은 말씀, 진솔한 말씀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정신과 간호사 세행TV를 보고 계시는 우리 학생 선생님들도 많이 보시고 그리고 그냥 현직에 계시는 간호사 선생님들 혹은 우리 환자분이나 이제 보호자분, 일반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정신과 간호사 만렙에 계시는 선생님께서 해주신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은 분들께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세인 선생님도 이제 곧 책이 나오죠? 네, 그런데 어쨌든 저는 테이프를 끊었다고 생각하고요. 예, 많은 분들이 혼자 쓰기 어려우면 여러분이 모여서라도 이런 간호사들의 이야기, 이게 얼마나 간호사가 쓴 책을 기초로 만든 드라마니까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책들이 나오고 또 그거를 기초로 해서 드라마가 많이 만들어져서 좀 더 간호사들이 세상과 소통하고 또 정신질환에 대한 이 세상 사람들의 시야가 좀 넓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맞아요. 정말 우리 이제 간호사들이 일하기도 너무너무 힘들고 다른 것까지 신경을 쓰고 하기가 되게 어렵고 활동할 에너지도 많이 없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작은 시도에서 시작했었던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다시 이제 콘텐츠화되고 이 콘텐츠의 힘이 또 굉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런 드라마가 하나가 또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이 아니었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리뷰까지 이렇게 다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주혜주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정신과 간호사 그리고 정신과 간호사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박세인 주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